30%나? 뭐야 누나? 꼭 내가 반론은 제게 한다니까. 아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건지 몰라. 얼른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괜찮아. 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용산에서 대리 갖고 그냥. 이거 했던 적 있죠? 네? 이거 했던 적 있죠? 이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한번. 뭔지 알고 행사를 했었어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해가지고 척사예요. 아 뭐 찍어도 저렇게 센스 있게 찍어버리면 뭐 센스 있게 찍어버리면 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 척사가 무슨 뜻이야? 저 윷놀이야. 윷놀이네. 나무 4개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응? 나무 4개를 가지고 하는 거야? 내가 생각도 못했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무 8개를 가지고 하는 거고. 아니 근데 그 시대에 그게 윷놀이가 있었나? 응. 오래된 놀이에요. 윷놀이가 네, 8개 가지고 네, 4개. 이거 오래된 놀이 해요. 야 그런 거 생각 못했어. 야 누나가 진짜 필요 없을 줄 알았더니 와 누나 진짜 존재감이 난 존재감 최고다. 존재감 최고. 이 나무 4개로 하는 게임이니까 윷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말 중에 이런 마차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말 몇 마리가 끄는 마차야. 말 4마리가 끄는 마차.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했어? 물색. 응. 그래서 물색 했죠. 이 물자 틀렸다.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진짜가. 어디 있는데? 미친. 소우에 저봐 선생님 충전이 안 돼서 그래. 소우에다가 뭐가 생각이 안 나요? 물. 소우에다가 이거 아, 그렇죠. 그렇지. 이 물색할 때 우리가 이 배웠던 말이죠, 이게. 척사에 저거 아니, 제방변 앞에는 제방변이로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제방변이 맞을 거예요. 이게 제방변인가 아닌가 지금 생각 중이야. 이게 왜냐면 던지다니까. 물세기를 말할 때 배웠죠. 말 4마리가 끄는 마차.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근육이 누나가 그 얘기한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4개.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유시니까. 이게 유시니까 이건 던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방변이 맞죠. 좌부변일 리가 없지. 이건 나라 정자지. 이건 나라 정자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정시 중에서 90%는 이 정자일 거예요. 물론 이 정자 말고 이 정자를 쓰는 사람도 있겠죠. 이 정자를 쓰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몇 명 있는데 한 명? 몇 명 있죠. 아, 정주 이 정자 쓰죠.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글자가. 이런 사람 혹시 들어봤나요? 형이고 동생인데 이거 교양 철학 이런 거 배운 사람, 동양 철학 배운 사람이 배웠을 건데 이게 그 주자 알죠? 주자? 성리학 만들었던 그 주자보다 바로 전 세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리학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죠. 정호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클호 이 사람 이름이 하나 있어요. 클호 그리고 이건 턱이 턱은 턱함이라고도 하고 턱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함이란 말 많이 쓰는데 함이란 말이 시에 써요. 율시에서 함 이런 말 써요. 두 번째 구겠죠. 그 다음에 목경을 쓰면 세 번째 구야. 네. 두 개씩 나눠가지고 율시는 8개잖아. 두 개잖아. 두 번째 구를 턱함이라고 해요. 세 번째 구는 좀 더 내려왔잖아. 그 목경이겠죠. 다 머리 열자가 들어가겠죠. 머리랑 관련된 거니까 몸처럼. 이 정호 정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작을 정주학파다라고도 얘기하죠. 그 정이에요. 이 정자도
뭐 그 성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엔 정씨가 이정씨가 많이 없고요. 다 이정씨. 주변에 아는 정씨는 거의 다 이정씨입니다. 이거는 이것만으로는 뭐예요? 술값이 뭐예요? 이것만으로는 제사를 뜻하는 제사 전자예요. 이건 다 제사랑 관련된 거예요. 이게 왜 제사랑 관련된 거겠어? 그 술 들어가 있잖아요. 제사상에 들어가는 술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추자야. 추자인데 이 추자인데 이 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랑 관련된 거.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다 제사랑 관련이 있는 글자다라고 보면 맞고요. 이 글자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진 단어도 뭐 그 사전에는 단어가 안 나오겠던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야? 이 정자가 척자로 변한 거죠. 정이 척으로 변한 거고 이 제방변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던지다라는 뜻이야. 자, 윷을 던지는 놀이, 윷을 던지는 거예요. 윷놀이야. 척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척사 대회 그러면 윷놀이 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말이죠. 척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한 대로 독인 계기는 뭐냐면 이 우리말 맞춤법 표기 관련해서 표준어 관련해서 국어연구소에서 그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한 10여 년에 한 번씩 그 표준말들을 편입을 시키죠. 그 전에는 뭐 자장면만 표준말이었는데 이제 짜장면이 표준말이 되고 뭐. 저거 한문 아니에요? 네, 우리말이에요. 돼지가 두 긴가 개는- 개가 긴가 이런 거야? 윷놀이를 싸우나? 뜻은 설명 안 했잖아요. 아, 나 진짜. 그렇지 않나? 그 이제 했어. 그 이제 제가 해줬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찐개찐으로 많이 쓰니까 그게 표준어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 전에 우리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죠. 이건 메일은 한자어죠. 메일이라고 그래.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 통상? 우리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맨날 그러죠. 맨날. 맨날이라고 그러죠. 맨날. 근데 이거는 표준어가 아니었죠. 이거 원래 만날이죠. 만날이 표준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이 2011년? 뭐 이때 표준어 다시 제정할 때요. 이게 포함됐습니다. 많이 쓰니까. 표준어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나라 표준어의 기준이 뭐예요? 많이 쓰는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현재. 현재가 빠지죠. 현재가. 현재. 2015년 현재 교양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서울. 서울이요. 계층은 어디예요? 중간 교양 교양이 있는 있어요. 사람. 이 교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언어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독인 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 그 기준이라는 게. 근데 언어라는 거는 한문도 마찬가지로 이 뜻이 저 뜻을 막 포괄하고 포함해 가면서 언어가 발전하듯이 언어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언어는 나는 문법가와 작가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좀 들어본 적 있죠. 이 문법가는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적으로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작가는 시간적으로 현재나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문법가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말, 불광불급이라고 예전에 한번 했었죠. 네. 이 불광불급이란 말도 이게 원래 없던 말이야. 고사 중에 없던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정민이 사용했던 말인데 정민이라고 한양대 국어교수. 그 누구죠? 우리 책 세미나 하는 사람 중에서 장록이 지도교수. 장록이 지도교수라고 정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한학자. 한양대 사위예요. 한양대 재단의 사위야. 그 사람 쓰는 책들이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아주 좋은 책들이 많아서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권해주고 싶은 책이 재미있는 한자 교과서라는 책이 2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재미있는 한자 교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 재미있는 한자 교과서는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읽을 수 있으며 엄마들도 읽기 참 좋아요. 어렵지 않고 재밌게 읽고 글씨가 많고 그림이 많아. 이 재미있는 시리즈는 다 그렇습니다. 아, 살아있는 소리. 이 살아있는.
이게 한 열 몇 권이 될 거예요. 지리교과서 2권, 과학교과서 2권, 세계사교과서 2권, 한국사교과서 2권, 고전문학 3권, 근현대사 1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책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걸 집에 그 중고로 사모으기 시작해서 한 2, 3년 걸려서 다 사모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친구들한테 선물할 때 이 책을 좀 많이 선물했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있는 경우에 뭐 사서 읽어보면 아 이렇게 좋은 책이? 이런 생각이 들고 재밌죠. 그러니까 지리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걸 볼 수 있고 아주 재밌어요. 이 책 재밌는 책 별로 없는데 이 책은 참 재밌더라고요. 이 책은 참 재밌다. 문법가는 기존에 있던 문법을 맞추려고 그러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 문법에서 벗어나면 너 문법이 잘못됐으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뭐 문법가에 뭐 국어 문법 그런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따를 필요가 없겠지. 작가는 새로운 언어를 계속 창조해내는 사람이겠죠. 그 이철수 선생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 이철수 판화가 이철수 선생님? 누나 알죠? 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아 그럴 거예요. 우리 농성장에 말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글씨 써놓은 판화를 이렇게 판화처럼 해가지고 우리 농성장에 이렇게 있잖아. 말 이렇게 달리는 경주마 그림 그려져 있고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쯤에 걸려 있는 거 있어요. 그분이 그려가지고 보내주신 건데 이 되게 유명한 판화가죠. 이분이 쓴 언어들을 보면 내가 보기엔 시인이라고 보는데 또 그 기존의 시단에서는 아니 넌 시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 시의 형식에서 좀 벗어나니까. 근데 이 양반의 글들을 보면 참 따뜻하고 참 좋죠. 선미씨 스타일에 정말 맞을 겁니다. 이철수 선생님 거 책을 한번 제가 있으니까 한번 잠깐 봐보시던가 그러세요. 이런 분들이 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틀들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양반이 내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통이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 왠지 좀 이렇게 음산하고 안 좋은 단어라는 말이야. 나랑 태진이랑 내통을 하면 아주 뭔가를 꾸미고 있는 일이고 내가 이성과 내통을 하게 돼 있으면 이거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산수유라는 글을 쓰면서 이 산수유가 봄하고 은밀한 내통이 있었나 보다. 산수유 꽃이 이렇게 피니까 그런 표현을 해. 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거 당신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책. 이철수 선생님 책은 되게 많은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권해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선미 씨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철수 선생님 책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거나. 무슨 건가라고 말도 안 돼. 누나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감성이 부족해. 감성이. 이 도인 얘기는 윷놀이에서 나온 말이고 도가 나오나 개가 나오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렇단 말이야. 자, 이 긴이 문제인데 이 긴이 우리 쓴 우리말로 뭐냐면 긴거리라는 거야. 긴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윷놀이판이 이렇게 통상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뭐 이렇잖아요. 상대가 여기 정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정도 있는 거야. 여기서 도 나오나 개 나오나 이거 못 잡잖아. 이 긴거리라는 뜻의 기인입니다. 이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독인개긴이라는 거는 그래서 도가 나오든 개가 나오든 말짱 삐리하다 뭐 이런 얘기겠지. 뭐 안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거나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도찐 개찐보다는 아직 표준말로 등록이 안 됐으니까 이거 등록될 겁니다. 이거 뭐 한 다음 정도엔 도찐 개찐 등록되고 뭐 TV에서 막 그렇게 떠들어대니 하겠지 뭐. 근데 그래도 제대로 된 우리말을 쓰는 게 맞죠. 내가 알고 쓰는 거, 알고 뭐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알고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보고. 장정의 추사라는 시를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장정의 추사라는 시. 여기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낙양 성리 견춘풍. 내가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뭐 물자도 못 써요. 낙양 성리 견추풍. 낙양 성리 견추풍. 욕작 가서 의만중. 욕작 가서 의만중. 부공 총총 설부진. 부공 총총 설부진. 행인 인발 우계봉이라. 행인 인발 우계봉. 이 장정이라는 사람은 그 당나라 기억하면 꼭 기억해야 될 연도가 당나라는 몇 년부터 몇 년이다 통상 그냥 이렇게 기억해요. 이게 18년 뭐 이게 8년 뭐 대충 이런데요.
그냥 600년에서 900년이 되라고 당나라를 기억해요. 당나라 시기만 딱 기억하면 앞뒤로 막 역사를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로 끼워 맞출 수가 있으니까 당나라는 600년부터 900년이다. 이때 우리나라는 660년 이후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918년인가 고려가 건국되니까 우리는 이때가 통일시대예요. 아니 통일 뭐 하여튼 남북국 시대라고 봅시다. 남북국 시대. 북쪽에는 다리가 있고 밑에는 신라가 있었던 시기가 당나라랑 겹치는 시기입니다. 이 당나라를 기억하면 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연도 몇 년도? 7호. 755년도에 755년도를 기점으로 당나라가 변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 변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장적의 추사라는 시, 이 추자는 이것 자체로 무언가? 자, 이거 봅시다. 이 추가 왜 이렇게 가울추가 된 거냐면 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쌀이에요? 나오세요. 이거 나예요. 똑바로 이게 벼화야. 벼화. 아, 이 벼화. 벼는 벼에서 읽는 게 바로 쌀이죠. 그걸로 밥을 하면 밥반? 네, 햇반? 네, 햇반? 밥반? 그렇죠? 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거두는 건 뭐예요? 벼도라고 하죠. 그런 거는 나중에 가르쳐줍시다.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막 눈이 땡그리지시네. 자, 이게 이 벼를 거두고 난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지르는 행위겠죠? 그죠? 그럴 수 있는 해는 언제밖에 없겠어? 가을밖에 없겠지. 그래 가을인 거야. 그래서 가을 축제. 그래서 가을인 거야. 일전에 뭐라고 그랬어?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양태희 씨 이게 무슨 글자야? 뒤저울치. 개걸음치. 주저울치는 뭡니까? 뒤저울치. 아, 뒤저울치. 예, 뒤저울치죠. 예, 개걸음치, 뒤저울치죠. 그러면 이게 양 발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수변을 붙여서 이수변은 얼음이라고 그랬어. 차갑고 냉랭한 거야. 뭐 냉기 있다 그럴 때 냉자잖아. 얼어버리니까 동자로 이 이수변에 동력동자야. 다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글자는 발이 시려운 거야. 그러니까 겨울인 거야. 이렇게 기억합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대충 보면 고향을 생각하거나 이럴 때 시기적, 계절적 그 어떤 시간적 공간이 언제냐면 다분 가을이야. 전쟁이 나지 않으면.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 옛날에 다 겨울이 쉬잖아. 할 일 없으니까 고향 생각하는 거지. 네, 여기 고향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예요? 수. 네, 근심하다라는 뜻이죠. 네.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 다음 봄 근심하는 거죠. 네. 다음에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근심하는 거예요. 가을거지를 해서 그 식량이 풍족하면 그런 걱정이 없을 텐데 예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공과 과를 얘기할 때 공을 뭐라고 그래? 우리 국민들 배 안 굶게 해준 걸 공이라고 그러잖아. 그거를 공이라고 얘기하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참.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을 자체가 뭔가 고향에 대한 생각이나 상념이 젖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왜 여기서 춘풍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 생각을 해보라고. 바람난 거 같아. 그렇죠. 저렇게 오래 50년 이상 살아버리면 봄바람 얘기하면 왠지 바람난 것 같아. 이렇게 막 꽃무늬 있는 치마 입고 이렇게 왠지 이렇게 그 무더위 정도 좀 다니고 말이야. 저기 진달래 벗고 이렇게 피는데도 유치하고 막 이런 데도 좀 다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춘풍이잖아. 춘풍에 누가 고향 생각을 한다는 건 왠지 안 맞잖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가을이 돼야지 좀 외로움이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아니, 이러면 뭐 봄 계절이 무슨 상관이야? 외롭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시는 별로 없어요. 마음이 찡찡. 네, 춘사라는 시는 별로 없죠. 내가 일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일반적 생각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글자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춘사가 이런 시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가을에 이런 시들이 많죠. 낙양성 안에서 성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을에 바람이 부는 걸 내가 느껴본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니까 낙양성 안에 있는데 가을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든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가서는 집에 편지를 보내는 행위죠. 예. 이건 짓다라고 했어. 글을 짓다, 집을 짓다, 뭐 이렇게 이런 거야. 내가 그러니까 집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자 이거 보면 이건 무슨 글자예요? 소리죠. 소리인데 내 마음을 담았어. 그럼 뜻이 되는 거야. 그죠? 내 마음을 담은 거야. 소리에. 이렇게 하면 네. 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중단해줘. 중단해줘. 무슨 만수를 억조국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미국을 억조국이라고 그러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억입니다. 그럼 조는 어떻게 써? 이렇게 쓰죠? 이 조죠? 이게 조죠? 그럼 조의 부스는 뭘까? 거진 사람 인발. 네, 인발이죠? 이 사람이죠. 조의 부스는 사람이에요. 조의 부스는 사람. 이 억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면 나의 뜻에 전달하는 거죠. 네, 이 글자만 쓰이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해.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한두 겹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두 겹이. 이거는 무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 겹겹이, 층층이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만겹이나 된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금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두려워지는 거야. 공포 영화 할 때 공짜입니다. 다시금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그렇다는 얘기야. 뭐가? 그래서 마음이 이 평안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총총이면이 나쁠 총자야. 총총거림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좀 두렵고 신경 쓰이는 거야. 왜 신경 쓰이고 두렵냐면 말하고 싶은 거를 이게 다 할 진짜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 이게 보면 통상적인 율시는요, 이 7원시는요, 이렇게 4개, 3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위에 4개, 밑에 3개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 행위는 또 누구야 그러면? 행위. 심부름꾼이에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시 자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이 시 자체가 급수가 좀 올라가면 3급부터는 시험 문제 나오는 시고요. 이 행위를 물어보는 얘기는 의당 나옵니다. 행위 누구냐? 이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이죠. 근데 춘향전에서는 이 행위 누가 되버렸어? 목룡이가 되버렸지. 목룡이가 되버렸지. 심부름꾼이 떠나기에 임박해서 다시 한번 이 봉했던 것을 뜯어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시 자체에 쫙 이렇게 보면 주제가 뭐야? 이 시 자체의 주제는 향수지, 향수. 네, 향수. 고양이래요? 네, 향수. 이 시의 주제를 쓰시오 그러면 향수라고 대문짝만하게 한글로 써는 안 되겠죠? 향수예요, 이 시의 주제는. 이 장적의 추사라는 시고 그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시를 쓰는 나라는 네 나라입니다. 한시를 공부하기도 하거나 한시를 사용했던 나라는 한 4나라 정도로 보면 맞아요. 지금 있는 나라 중에서 중국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있겠지. 또 일본 있겠죠. 대만도 중국이라고 중국 법문학원에 보면 베트남 있죠. 북한도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요 한반도의 영토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반도와 그 구성 영토를 포함. 북한 우리나라예요. 네, 북한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이 국가공부가 안 걸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에서 쓴 시들 아주 잘 쓴 시들을 100개를 뽑으라 하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시입니다.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 시를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읽어봐도 정말 잘 쓴 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는 기본적으로 이 시에 보면 겹치는 글자가 거의 없죠. 네, 겹치는 글자가 없어요. 총총은 겹쳤다고 볼 수 없죠. 네, 이거 의성어니까, 의태어니까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는 의태어죠.
그러니까 이거 겹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쳐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를 이 겹친 글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형태로 또 이 작자를 썼더라면 이 사람 분명히 다른 글자를 썼을 겁니다. 내가 얘기했던 글자를 썼을 겁니다. 뭐가? 위나 뭐 이런 거. 업자. 이 글자를 썼겠죠. 네. 이 시는 그래서 꼭 반드시 외워오셨잖아. 그거 뭐라고 쓰더라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도두. 그거 도두라고 해. 그거 하지 말라고. 이게 장적이 쓴 추사라는 시예요. 장적이 쓴 추사라는 시고 이 글자는 자 봅시다. 이 글자를 또 다르게 읽기도 하는데 설세 열. 열. 열자로 읽힐 때는 이거랑 소리값이 이거 뜻이 똑같습니다. 기쁘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문장이 하나가 있죠. 유명한 문장이. 불영. 그렇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열 할 때 이 글자를 써요. 이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 글자 쓰느냐 이 글자 쓰느냐 시험에 나오죠. 네. 수능에 나왔더라고요. 네. 수능에 이 글자 쓰느냐 이 글자 쓰느냐가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이 글자 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다 설, 설명하다 설, 소설할 때 설, 이야기 설이죠. 근데 이 글자랑 헷갈리기 쉬운 게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글자예요? 화죠. 근데 이 소리값이 뭐예요? 설이죠. 혀설이란 말이야? 왜 이거 혓바닥처럼 생겼잖아. 입에서 뭐가 나왔잖아 이렇게. 입에서 뭐가 나왔잖아. 혓바닥 있잖아. 입에서 뭐 혓바닥 뭐가 나오고 있어? 침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혀란 말이야. 근데 혀설인데 이게 소리값은 화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설이고 이게 화예요. 이 경우에는 기쁠 열로도 읽힌다. 기쁠 열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써버리면, 그러니까 그 일전에 얘기, 아까 작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공작 정도 돼버리면 내가 글을 쓰면 그게 한자가 돼버리는 거야. 엄청 짜증나죠. 한자 공부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글자는 그 사람 이름에만 쓰이네. 아까 정호라는 사람 있죠. 정호라는 사람 있죠. 그 호가 클호. 네, 클호 이런 말인데 이게 이 경치경에 머리어를 썼단 말이야. 이 글자 본 적 있어요? 이 글자 본 적 있어요? 나는 이 사람 이름 이외에 이 글자를 본 적이 없어. 이 글자는 이 사람 이름 때문에 절대 안 없어져요. 왜냐면 정호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 사람 율곡이나 이황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이황의 황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와? 이황 때문에 많이 나와요. 이황 때문에 많이 나와요. 뭐 이 사람 이름에 들어가는 이 글자, 이자랑 남이장군, 율곡이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아까 그 잠깐 보면 내가 쓸 때도 좀 헤맸는데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죠.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글자가? 네. 턱 있자인데 조금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이렇게 써야 맞지 않나요? 이렇게 써야 맞지 않나요? 아 근데 여기 입구처럼 근데 내가 이렇게 썼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사람 이름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 이름 이렇게 써요. 물론 이렇게 써도 누가 못 읽거나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게 턱입니다. 이거. 근데 이 사람 이름자에는 내가 몇 개를 찾아봤더니 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글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 글자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 새끼가 그러니까 쓰다가 에이, 나는 내 이름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정의 정도도 마찬가지로 기대승이나 율곡이나 뭐 이 정도의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성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꼭 반드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 시는 뭐 한문을 공부해 한시를 내가 공부한 적이 있어라고 그러면 너 그럼 이 시 알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입니다. 이거 장적의 추사라는 시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안사이난이 750년. 안사이난이. 안사이난이 755년에서 일어나죠. 이거 언제 끝나요, 난이? 거의 한 10년 가죠? 거의 한 10년 가죠. 이 전쟁이. 처음에 안녹사가 일으켰다가 그 다음에 사사명으로 이어지죠. 안녹사는 아들 안경보시기한테 죽고 사사명은 또 그 아들 사조우이라는 사람한테 죽죠. 그 전까지 이 안사이난 전까지의 중국의 체제하고 안사이난 이후의 중국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국가의 체제가 바뀌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에 바탕을 둬요? 이 경제에 바탕을 두겠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 다 경제 살리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의 공약이 다 경제에 집중되는 거죠. 경제에 집중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안사이난이 제대로 중국을 휩쓸어버리죠. 싹 쓸어버립니다. 중국 자체를 다 휩쓸어버리면 이놈들이요. 이렇게 보면 도심이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북경은 이쪽에 있고 남경이 이쪽에 있고 장안, 낙양 이렇게 있는데요. 전쟁이 나면 황제는 어디로 도망가? 항상 도망가는 루트가 있어. 우리는 전쟁이 나면 위로 도망갔잖아요. 몽진이라고 해서 의주로 도망갔지. 선조가 의주로 도망가서 명나라한테 내가 니네나라로 넘어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명나라에서 이 새끼가 진짜 넘어오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일본하고 짜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러는지를 몰라서 받아주질 않죠. 그래서 의주 이 끝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개발한 게 조금 옆 동네가 신의주예요. 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들은 전쟁이 나면 서쪽으로 도망가죠. 옛날에 유비가 있었던 땅. 네. 여기가 왜 여기로 도망가냐면요. 여기는 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쪽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절벽이 있고요. 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요. 이런 식으로. 이걸 잔도라고 합니다. 잔도라고 그래요. 네. 이 나무를 태워버리면 여기로 가는 길이 끊겨버리겠죠. 도망가고 뭐 하겠어요? 나무 태워버리죠. 이순간. 그래서 이순간이죠. 잔도를 불사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잔도를 불사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되돌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루비콘강을 건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잔도를 불사르다 이런 말들 쓰는 말들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세력을 가지고 천하를 제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자기 세력을 가졌던 나라 이름은 뭐예요? 진나라 시황제죠. 네, 이 꼴짜기에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한나라 유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또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은 유비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만들었어요. 척박해요. 산이 많고 이쪽 이민족도 침략이 심하고 좋지 않죠. 근데 왕이 도망가기도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땅까지 차지 안 해도 중원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중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도 아니야. 이런 데는 아니야. 중원. 이런 데는 아니야. 그냥 여기 땅만 차지하면 중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면서 현종은 자기 아들한테 줘버리죠. 왕위를. 황제의 자리를 줘버리고 도망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사이난이 끝나기 전에 죽죠. 안사이난 전에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거의 일률적인 게요. 그 21세기 자본 공부하신 분들은 가슴에 확 와닿을 텐데 전쟁이 나면 그라운드 제로 상태가 되죠. 다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아져 버린 상태가 돼요. 그러면 부의 평등도 싹 사라지고. 1, 2차 대전이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피케티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싹 부의 불평등도 좀 완화되고 말이야. 사람들이 외려 전쟁이 나고 나면 기회가 생기는 거야. 나한테. 그런 세상이 안사이난이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이 당나라라는 나라를 세울 때 이세민이나 이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나라를 세울 때 그런 식으로 전쟁을 딱 수나라 양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딱 세우고 나니까 어떤 식의 그 토지 제도를 세우냐면요. 균전제라는 걸 합니다. 이게 균등하다는 뜻이죠. 땅을 균등하게 나누자는 뜻이에요. 국가를 이렇게 있으면 막 쪼개갖고 땅을 농민들한테 막 나눠줘 버린 거야. 사용농을 육성하는 거죠. 사용농을 육성하면 세금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냐면 내가 너한테 땅을 줬으니까 너 땅 이만큼 갖고 있지. 너 농한기에는 와서 군대 훈련해. 그리고 전쟁 나면 너 와서 싸워. 그리고 3년 정도는 장성 축조하는 데도 가서 일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땅을 받았잖아, 국가로부터. 이걸 균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면 균전제를 써요. 다 그 전에 있던 귀족들 싹 몰아내버리고 땅을 확보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경제 발전이 좀 빨랐던 이유는 이승만이가 그나마 부족하나마 균전제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양농들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를 해버렸잖아요. 토지 분배를 해버렸잖아요. 토지 계획을 해버렸죠.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그때 농미 장관이었던. 북한은 더 잘해버렸죠. 근데 북한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있으면 국가가 발전을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뽑아 쓴 걸 부병제라고 해요. 이 부병제라고 해요. 근데 전쟁이 막 나버리면 이런 게 제대로 유지가 되겠냐고. 안 된다고. 땅들이 유지가 되냐고. 죽어버리는데 사람이. 이 땅 죽어버리면 이렇게 가질 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이 이만큼 가져버릴 거 아니야. 항상 국가가 무너지는 경우는 누군가가 대농장을 소유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고려가 무너진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부유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가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뽑을 못자예요. 모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국가 강제로 사람을 뽑아가는 거죠. 그렇죠. 강제로? 뭐 필요하면 강제로 뽑아가겠죠. 아니 뭐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면 뽑아가겠죠. 지원하다 이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징병하고 그런 차이는 모집할 이 당시에는 거의 차이가 없겠죠.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 절도사들이라는 게 지방노족들이고 지방귀족들이기 때문에 사병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 사병들.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사병이 뭐 한 500명 이런 거 아니야. 수천 명씩 갖고 있어요. 사병.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주전충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당나라 멸망시켜버린 사람들이 그렇죠. 뭐 사병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자기 사병들을 갖고 있는 거야.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게 아니야. 그 병사가. 내가 봉급을 주는 거야. 그러면 땅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땅을 제로섬인데 이만큼 갖고 있으면 상대는 땅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국가가 망하게 되겠죠. 이 국가가 망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부유불평등입니다. 피트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균전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 전에 있었던 게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운영하죠. 돈이 있어야 운영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옛날에 뭘로 냈어? 쌀로 냈지? 줘. 그 다음에 병역이 있어야지. 사람들 데려다가 뭐 그 궁궐 짓거나 아니면 뭐 장성 짓거나 이 용이란 말. 쓰다 라는 뜻이요. 품파다. 품팔 용이에요. 이 문자가. 그 다음에 또 조가 있었겠죠. 이거 옛날에 군요리한테 한번 조사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조사했었어. 네, 조사했었죠. 적이 있을 때 그랬었죠. 이 조용조라는 세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건 어디에 증서하는 거예요? 쌀을 내려면 땅.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땅에 대해서 비례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죠. 물론 귀족은 안 내고요. 이거 군역하는 거죠. 군역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데려다가 궁궐 짓거나 이러죠. 그러니까 궁궐을 지으면 나라가 작살이 나는 이유가 이 농사지어야 될 사람들이 가서 궁궐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규모 토목사업들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는 더욱이 이래버리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지냐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국가가 어떻게 되겠냐고. 작살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광해군이 욕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궁궐을 신축하죠. 다른 여러 가지 것보다 광해군이 욕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궁궐 신축이에요. 그것 때문에 재정이 파탄나죠. 이거 사람들에다 쓰는 거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집에 한 집당 얼마씩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이 조용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의 어떤 세제의 일반적 체계였어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무너지겠어요? 안사이난 이전에 5,200만, 안사이난 끝나고 1,800만? 600만? 중국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어 그래요.
이게 어딨어. 세금 낼 사람이 어딨어. 동네 다 죽어버리고 한 3집 남았어. 이게 되게 뭐냐면 양세법이라는 거가 바뀌게 돼요. 양세법은 뭐예요? 양세법은 뭐예요? 공부한 분이 누나. 하도 오래전이니까 그래. 까먹을 때 됐지. 그럼 6월 9월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6월 9월에. 왜 6월 9월에 낼까? 이거 음력이겠죠. 왜 6월 9월에 낼까? 추수. 추수하고 또 뭐야 이게 앞에 있는 거. 네. 그렇죠. 네. 보리농사, 쌀농사, 밀농사 뭐 이런 거 추수기 맞춰서 세금을 내게 한 거예요. 양세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을까? 토지 측정이 불가능하죠.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양세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당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이 이후에 이때 전쟁이 끝나요. 근데 또 한 100년 정도 있는 한 880년경? 대충 요 정도? 이 정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당나라에. 숫자가 맞는 이게 새집 소자인데 이 황소지란이 일어나죠. 왕선지하고 황소라는 사람이 둘이 난을 일으켜요. 그 왕선지하고 황소라는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소금 밀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뭔 얘기냐면 왜 소금 밀매하는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버렸을 것 같아? 왜 소금 밀매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가졌을까? 이렇게 큰 힘을 가졌을까?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아가지고 난을 일으켜버린 사람들이. 얘네가 나중에 다 60만까지 돼요, 황소가. 병력이. 왜 소금 밀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세졌을까?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전매. 그렇죠. 전매죠. 네, 전매. 국가가 소금을 지내만 하는 거야.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밀매하겠지.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마피아가 득세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득세했어? 금주법이야. 이거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마피아가 이때 득세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치노네 뭐 이런 사람 다 이때 시작한 거죠. 대부분 다 요때 배경이 있는 문제예요. 금주 이거 술 못 빚게 하니까 그럼 술 먹잖아. 못 빚게 해도 술 드신 분들 여기 보니까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술 먹어야 되거든. 그럼 어디서 구하겠어? 마피아한테 구하는 거야. 그럼 마피아가 그 술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주겠죠. 많이 죽었겠죠, 사람들도. 우리나라도 70년대 그러지 않았나? 우리나라 금주가 있었나요? 쌀로 먹겠죠. 쌀로. 쌀로. 쌀수. 우리나라도 금주법이 있었죠. 왜 금주법이 생겼을까요? 과거 조선시대 때. 왜 왕이 금주령 때예요? 뭐 복식이 없어서. 네. 흉년이 들면 금주령 때죠. 쌀로 곡식으로 술을 빚기 때문에 이미 이거 술 먹으면 안 돼. 그쵸?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금기하는 게 기독교에서 원래는 금기했었죠. 원래는 금기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금기하는 게 돼지죠. 힌두교에서 금지하는 게 소죠. 이게 왜 그럴까요? 네. 힌두교의 기반이 어디? 인도죠. 펀자브 지방이잖아요. 겐지스강 위쪽이잖아. 겐지스강 위역이잖아. 농경 문화잖아. 배고파서 보릿고기 못 넣고 소 잡아먹어버리면 심경이 불가능해져. 자, 이 심경이라는 거는 이 쟁기 유래자입니다. 이 쟁기예요. 이거 다 쟁기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야? 박갈병이야. 자, 그러면 이건 뭐야? 모시는. 모심을 안 해요. 이항기 알죠? 이항기? 네. 이항기는 뭐야? 물을 옮겨 심는 기계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게 쟁기야. 쟁기로 이렇게 가는 거. 이 쟁기 모양이야. 원래 쟁기 모양이었는데 제가 배운 건데 쟁기 모양. 신경이 가능해야 수확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철기가 되면서 신경이 됐고, 그러니까 철로 이렇게 가는 게 가능했고, 신경이 가능하면서 수확량이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전보다 몇 배씩 늘어나게 되죠. 소를 잡아먹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했던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 이슬람교에서는 왜 돼지를 못 먹겠을까요?
상에서. 돼지가 냉한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게 찬 음식이에요. 이게 찬 음식이에요. 몸이 뜨거운 사람은 이걸 먹으라고 그래요.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소고기랑 다르거든요. 이게 음식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하기 쉬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 우리 잠언 어떻게 쓴다고 했어? 잠, 경계할 잠. 구치절장. 어? 잠. 경계하다 할 때 잠 어떻게 쓴다고 했어? 이분들 뭐? 경계하다 잠자죠? 잠언서. 잠언서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요. 네, 소는 먹으라고 해요.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질 하는 거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서 부정의 정자는 뭘까? 내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 사람 부정해 라고 얘기했어. 이게 순결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 정자에. 예, 정절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진이야. 예, 이 글자 자체의 뜻이. 예, 부정이 먹지 말라고 그래요. 순결치 못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 그 다음 구절에 동성애자는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고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동성애자를 싫어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동성애자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예,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가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다 동성애자였다고 얘기해요. 뭐 실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성애가 그렇게 죄악시될 만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랬었나 봅니다. 이집트에서는 그게 성행했나 봐요. 그 모습들이 별로 보기 안 좋았던 거지.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뭔 얘기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네.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얘들이 속밀매를 해서 불을 축적하니까 얘를 따르는 세력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왕선지도 세력이 하나 있었고 황소도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군사를 일으키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왕선지는 중간에 전투 중에 죽고 황소가 얘도 8년 싸워요. 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중국 대륙을 다 쓸어버리고요. 얘는 실질적으로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 이름이 제나라입니다. 그래서 대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제나라를 세우게 돼요. 장안도 함락시켜버리고 로양도 함락시켜버리고 그래서 큰 나라를 한번 세우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또 막 역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뭐 이때 이제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황소 구하였는데 배신하고 뭐 이래갖고 당나라로부터 절도사 자격을 받는데 이 사람이 당나라를 무너뜨려 버린 사람이 되죠. 그 호랑이를 키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 이를 잡으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인 게 되는 거예요. 황소의 부장이었어요. 주전충이라는. 주전충은 아마 이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후량을 세운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그 이후에 50년 동안 나라가 중국이 개판이 나고요. 그리고 바로 멸망하죠. 한 뭐 20년 있다 33년인가? 이따가 바로 멸망을 하는 거. 그렇게 중국은 작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사해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럼 안사해난의 배경으로 해서 나온 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 저번에 그 강진씨 그런 얘기하더만 시대적 배경이라고 알리는 당연히 시대적 배경. 이 안사해난 관련된 시만 해도 뭐 수십 건 있을 겁니다. 안사해난 찍어가지고 관련된 시 중국 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찍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시가 안사해난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보는 시 중에 하나가 두부의 춘망이라는 시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시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두부의 춘망이라는 시. 드디어 그녀는 공부해서 알 거예요. 되게 좋은 시죠. 두부의 춘망. 이게 망자가 바라보다라는 뜻이지. 희망하다라는 뜻도 있지. 네. 그죠? 봄에 이 사람이 뭔가를 바라거나 뭔가를 희망하거나 봄에 보이는 모양새. 야, 이게. 예. 우리가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 시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우울한 시입니다. 우울한 시인데. 그 다음 시간에는 봄에 새싹들이 돋는 시를 뭐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좀 쉬었다 하죠. 벌써 1시간이 갔어? 그러네. 좋아. 이제 한 4급 정도 수준에 4급 조금 안 되는 수준에 5급 정도 수준에 4급 정도 한자 좀 들어가 있고요. 한 5급 정도 수준의 한자들 밑으로 숫자가 클수록 쉬운 거죠. 네, 쉬운 겁니다. 이게 지금 나눠드렸으니까 이게 앞뒤로 있어요. 그러니까 된장국에 붙여놓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기 보면 빛날 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느 쪽? 가까이 있는 쪽으로? 빛날 요 이런 글자가 있는데 가까이.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이 어디 두 있어? 번째 칸에 10번째 정도 가까이 있나요?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두 번째 칸에 10번째 정도 있나요? 네. 빛날 용이라고 그래서 저런 글자가 요. 있었나 속으로. 빛날 요라는 말 여기 있죠. 아, 빛날 빛날 요라는 요, 말이 있는데 요. 예를 들어서 자, 요 글자다 하면 빛날 요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이렇게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글자예요? 그렇죠. 요일에 쓰이는 글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어를 만드셔가지고 네. 이거 제가 원본을 보내드렸으니까 네. 그 옆에다가 이걸 단어로 만드세요. 다 아. 개별적으로. 그래서 옆에다가?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네. 이걸 내가 개별적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선정하는 단어랑 여기 있는 분들이 선정하는 단어는 다를 수가 있어서 순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아, 난 해줘도 좋은데. 그것까지 하면 다른 걸 공부를 안 하는 거 같아. 네, 저한테 그렇죠. 다른 주세요. 금방 들었죠. 그것까지 해주면 공부를 안 내가 하는 해줄게 자기 거. 내 거. 아, 내 언니 거. 나 얘기하지 않았어. 진이가 내 거. 얘기했어. 아우 자기 건 안 돼. 나보다 저기 높아서 우리 비슷하니까. 말도 안 되는 뭘 그걸. 언니 그래가지고- 잘 낳고 독인객인으로 몰고 가지 마. 그래가지고 여기 내가 보면 언니보다 더 낮아. 같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글자를 만들 때요. 자 이런 글자가 있어. 자 이게 무슨 글자죠? 자자죠. 자 누이 자자죠. 자매, 누이. 자매. 손 이게 뭐야? 그러면 손 위. 위 누이 자자죠. 이게 손 위 누이 자자. 저 원래 이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통자예요. 같이 쓰는 글자니까 같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들어가면 감이야. 홍시하죠, 홍시. 네. 자, 이게 홍시예요. 그래서 홍시. 홍시인 거예요. 감인데 붉은 감. 홍시인 거죠. 이 손 윗누이자예요. 그러면 이 글자를 만들 때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면 자매. 좋겠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매보다 자형 하는 게 더. 아니요, 자매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매. 자매로. 왜냐면 반이어나 유의어로 글자를 만드세요. 가급적이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단어를 만드세요. 많이 쓰는 단어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습탄 같은 글자가 있어요. 습탄. 석탄. 자, 습탄이면 뭘로 만드는 게 좋겠어? 석탄. 그렇죠. 석탄으로 만들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근데 내가 이제 만들면 석탄으로 안 만들어 버리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원래 많이 같이 쓰이는 글자는 뭐냐면요. 연탄. 하여튼 뭐 아, 써주세요. 이 많이 쓰이는 글자는 원래 도탄이라는 글자가 많이 써요. 도탄 맞지? 도탄이라고 아시죠? 칠할 도자. 이 칠할 도자고요. 이 글자랑 그러면 어울려서 선생님 잠깐만요. 이 글자랑 어울려서 이 글자랑 어울려서 인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다. 그죠? 이거 진흙이라는 얘기죠. 진흙. 이 진흙을 칠한 거죠. 근데 이게 길도란 뜻도 있습니다. 이것만 길도란 뜻도 있어요. 이거 다 해서 길도란 뜻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맞죠. 이렇게 만드는 게 맞죠. 석탄보다는 이게 더 맞겠죠. 그래도 회사. 이게 문제가 나와요. 아니 이런 그게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그 급수에서는 안 나와요. 네? 말해도 돼? 예, 2급, 까먹고 2급 말해야지. 이 정도에서 나와요. 아, 양시장이 이 중에 그윽한 이 유자 귀신 유자예요. 그윽할 유자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한도사라는 뭐 그런 영화 있었는데 강씨 나오는 유한도사라는 영화 있었죠. 그 강씨 나오는 유한도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그윽할 유자. 그러면 이게 유자가 귀신이랑 관련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윽하다라는 뜻, 심산유곡할 때도 씁니다. 이거. 네. 그런 사람이 거하는 데에 갔어. 이응이라는 사람은 친구겠죠. 그러니까 이 응자 보면 이게 의심하다죠. 네. 이 의심하다. 아니 뭐야 이게 원래 의심하다죠. 이만큼 의심하다. 의심하다. 네. 근데 얼어버렸어. 그러면 굳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겠어? 고, 고. 응고나 은결. 결, 응결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려는 거지. 네. 네. 응결이나 응고가 있겠죠. 네. 자, 이 응자는 많이 쓰는 글자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기억하시고 모의고사 할 때는 뭔 글자를 쓸 것 같아? 모의고사 할 때.
이 앞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재범위에 들어갈 거겠죠? 가도라는 사람이 누구 거예요? 네? 누구 거예요? 뭐예요? 피의자가 누구예요? 가도. 가도. 가도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그 사람이 이응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은 시의 제목을 단 거죠. 네, 그런 거죠. 이 가짜는 어떻게 익힌다고 했어요? 이 가로도 익힌다고 성씨가라고 했죠. 성씨가 갑가 이렇게 익힌다고 했죠. 이게 다르게도 뭐예요? 그렇죠. 장사를 보죠. 이 장사를 보고 기억하십시오. 네. 성씨의 가시성을 쓰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장사하는 건 이제 이거. 고로 쓸 때 뭐 단어가 뭐 있어요? 고인! 장사하는 사람. 네,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들어요. 고인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섬도자죠. 가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도하고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대의 시인 중에. 그 사람 두 명 합쳐서 가왕이라고 부르고요. 가도가 뭐 이렇게 우리가 알기에는 별로 유명한 시인이 아니고 저도 별로 그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시인은 아니지만 중국 당나라 만당 시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죠. 한유하고도 아주 친했고요. 한유가 이 누가 죽고 난 다음에 가도가 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유명한 시인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도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신이 그 사람을 보내고 가도를 보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한유는 경조윤이라고 그런 벼슬이 있습니다. 경조윤이라는 벼슬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경조부윤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윤이라고 그러는데 윤은 그냥 시장이에요. 서울시장. 부윤은 부시장이겠죠. 그 정도의 높은 벼슬이 있었던 사람이고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 마지막 구절 승고월화문 원래는 가도가 승퇴월화문 이렇게 밀다 이거 밀다 이거 두드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이 달빛 아래서 문을 밀다 누구는 두드리다 이거 뭘로 쓸까라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한유가 행차하는 거 내가 그 틀린 글자 그 뭐요? 요가. 네, 요가를 그렇죠. 요가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부대친 거야. 그래서 이제 너 왜 그랬냐라고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한유한테 당신이 당대에 유명한 시인이니까 내가 이런 시를 짓고 있는데 이걸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그래서 만들어준 말이 바로 퇴고예요. 퇴고 그러니까 그를 퇴고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말이고 또 여기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왜 가도가 쓴 구절에서 퇴고라는 말이 비롯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가도라는 사람이 쓴 시에서 이 말이 비롯될까? 퇴고라는 말은 실체적으로 문장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말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잖아. 어떻게 보면 전혀 단어적으로는. 근데 왜 가도의 말에서 가도의 시에서 그 구절을 땄을까? 습관. 가도의 습관? 시를 쓸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자 한자에 대해서 그렇게 시를 대단하고 그러니까 되새겨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퇴고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왜 가도의 구절 중에서 다른 사람은 이런 구절이 없었을까? 다른 사람은 이런 고민들을 안 했을까? 내가 한시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하루도 걸린 것 같아요. 죽겠더라고. 정말 글자를 뭘로 바꿔야 될까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 다 그렇다는 얘기야. 나보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야. 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제를 가진 사람들이. 두 글자를 가지고 고민 씨가 그렇게 써요. 한유를 만났으니까 그렇겠죠. 그건 좀 그런 질문이 아니고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 가도라는 사람 자체가 모든 시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가도는 이 구절뿐만 아니었던 거야. 이 모든 구절을 다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넣어볼까 저걸 넣어볼까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 쓰는데 200 같은 경우는 5분? 이러면 막 쫙 써버린다고 시를. 그러니까 200의 시는 어떤 시는 진짜 5분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성향인가 보네. 네, 이 사람 성향인 거예요. 이 가도라는 사람의 성향이 아주 치밀하고 아주 이렇게 세세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 중에서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서 뽑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 천재는 아닌가 트리플 A인가 보다. 200까지 트리플 천재는 A인가 아닌가 보다. 천재죠, 가도. 가도 천재예요. 가도 초상 놓고
송나라 시대에 많은 시인들이 절하고 이러면서 시 쓰고 너무 그랬잖아요. 신중한 거니 완벽 트리플 A야. 피곤했을 때.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시인인 셈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시제도 아주 아니 이런 말 보세요. 뭐 좋잖아요. 이런 말 이 두 구절은요. 이거 네 구절 외기가 힘든 경우에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두 구절은 반드시 외우세요. 이 두 구절은 한시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조숙 지변수 승부 뭐라고 하지? 이 두 구절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른 거는 뭐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면 이 글자는 뭐예요? 이 글자는 이 글자는 한자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부딪힌 문제 중에 하나가 통상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네. 그늘 아래서 쉬는 모습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 시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글자를 썼어요. 밤인가 보다. 이 글자를 썼는데 이거보다는 급수가 훨씬 높은 글자예요. 뭔 얘기냐면 들 쓰이는 글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가다라고 할 때는 한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 한가로 쓰지는 않거든요. 한가 한자를 쓰시오라고 시험지 나와도 통상 이걸 물어보겠지 이걸 물어보진 않죠. 근데 이제 급수가 1급 특급 올라가면 이런 걸 물어보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놓치는 경우도 좀 있죠. 근데 하다 보면 다 메꿔지는다 뭐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이게 동일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가한 한자예요. 그러면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거림병소 초경입 황원 조경입 황원 조숙지변수 조숙 지변수 승고월원 승고월 이 앞에 구절은 한각에 거하는 이웃들조차 드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란히 병자죠. 이걸 한 글자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나란히 병자를 한 글자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본 적이 있을 한 글자씩 하나로. 하나로 합쳐서 쓰면 약자로 이렇게 쓰는 듯하죠? 동일한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뭐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뭐 있어요? 보 네. 그쵸? 보통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하나로 쓰면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각에 거하는 이웃들조차 드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조용하게 해서 시끄럽게 해서 왁작지근한 상태가 아니잖아. 시 자체가 이렇죠. 이 사람이 어디에 거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이게 뭐예요? 이건 뭐야? 길경이죠. 풀길은 뭐예요? 오솔길이죠. 초경은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자, 이 경자인데, 이 길경자인데, 우리가 지름길을 뭐라고 해요? 첩경이라고 그러죠? 자, 첩경은 이 첩경입니다. 빠를 첩자죠. 네, 빠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첩경이라는 말이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알고 계셨겠지만 이 첩경이라는 말은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읽을까? 대첩이지. 그럼 이건 뭐야? 이 첩자는 뭐야? 싸움에서 이길 첩자예요.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는 글자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써놓고 음훈을 쓰시오 그랬는데 빠를 첩이라고 쓰면 틀리죠. 네. 그죠? 이렇게 첩경이라고 써놓고 읽어보시오. 이거 훈을 쓰시오. 훈을 쓰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싸움 이길 첩이라고 쓰면 틀리겠죠. 이럴 때는 빠를 첩입니다. 빠를 첩이에요. 빠르다라는 글자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또 뭐 있어요? 속자, 그러니까 자 속자야. 그럼 속자에 어울리는 말이 첩자가 어울리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치? 첩송이란 말 들어본 적도 없잖아. 쾌속에
쾌자는 한 7급 정도 나오는 글자니까 자 패스하고 그쵸 신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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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이 어울리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쓰시오라고 그러면 그 1번, 첫, 2번,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중에서 뭘 골라내야 되냐면 신자를 골라내야 돼요. 이 신자에서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알겠는데 이 글자는 알겠는데 이 글자는 뭐예요? 환약. 네, 구슬이죠? 구슬 환자예요. 네, 이 글자는 구슬 환자죠?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 자체가 빠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높이 날씬. 네, 높이 날씬. 신자가 높이 날씬이에요. 신속인 거예요. 이 글자 신속, 이렇게 신속이라는 글자가 정의. 높이 나는데 움직이면 빠르겠지. 네. 이건 무글속인데 그 소리감을 빌려온 거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초경은 오솔길이에요. 초경을 통해서 들어가 봤더니 어떤 정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삭막한 쓸쓸. 네. 이런 황량하다라는 뜻이죠. 네. 황망하다라는 뜻도 있겠다. 이 신방변이 붙어가지고 또 다른 뜻도 쓰이긴 해요. 이 황자는 거칠다라는 뜻이죠. 황무지. 그죠? 이 황무지예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오솔길을 이렇게 산길 오솔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 봤더니 그냥 뭐 이렇게 화려한 정원은 아닌데 그냥 그런 거친 그런 정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목에서 여기 보이겠죠? 네. 제목이랑 다 어울리죠? 여기까지 식구가. 그 다음에 조숙 지변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새가 잠들어 있는 어디 잠들어 있냐면 못 주변. 이거 약자 어떻게 썼어요? 이건 가급적이면 약자를 쓰지 마세요. 알고만 계세요. 약자를 쓰면 이 글자 잘 기억 못합니다. 약자 쓰면 기억 잘 못하니까 이거 약자 어떻게 써요? 그렇죠. 힘내기 칼도죠. 전혀 완화됩니다. 중국 간체는 이거 어떻게 써요? 같이 기억하세요. 중국 간체는 이거 어떻게 써요? 네. 이 중국 간체하고 약자하고 다릅니다. 약자를 쓰시오 그러는데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써야 돼요. 네, 이게 다르니까. 약자를 쓰시오라는 게 나와? 일본 그럼요 당연하죠. 약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글자는 시를 막 시인이 직접 쓴 왕이지나 이런 사람이 쓴 건 뭐 이렇게 다 썼겠어요.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데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 거. 조숙지변수라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지 않을까? 어떤 시가 좋은 시냐면 내가 그러니까 내 판단에 뭐 죄송합니다. 근데 시를 잘 그렇게 하지 않죠. 구절을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시. 시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숙지변수 새가 잠들어 있는데 어디 잠들어 있냐면 연못 호수에 이게 못지자예요. 큰 호수는 아닙니다. 네, 큰 호수는 아니에요. 좀 깊은 호수를 못택이라고 해서 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네, 조금 깊은 호수는 택이라고 그러고 다 못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못이 아니겠죠. 그 나무 그러니까 호수 주변에 있는 어느 나무에 새가 잠들어 있는 거야. 그치? 네. 잠잘 때 해야 되는 숙제가 뭐야? 남들 잠잘 때 해야 되는 거. 그 숙제야. 이 숙제야. 네? 남들 잠들어 있을 때 잠자지 말고 해야 되는 거야. 숙제 해야 되는데 막 졸려 그러면 숙제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이 숙제예요. 이게 숙제. 머물다, 잠자다 이런 뜻이죠. 이 나무 숫자인데요. 이 나무 숫자에서 자, 이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자를 한번 볼까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이거 좀 어렵죠? 야이주자인데요. 이 글자로는 잘 안 쓰입니다. 이 글자 단독적으로 단어를 이루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이런 개별 글자들이 다 필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이게 붙으면 글자가 형성이 되죠. 자, 뭘까요? 이 글자랑 똑같은 글자는 이런 글자가 있는 것 같은데? 포자. 무슨 포? 포 보자. 네. 포 보자. 그럼 이게 뭐야? 부엌 주자죠.
우리 부엌을 뭐라고 해? 주방. 그래, 주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하인들의 집이 주방이라고 말이에요. 옛날에 주방에는 누가 있겠어요? 한 주방 네. 많은 게 있어요. 예. 하인들이 일하는 공간이에요. 네. 아, 지금은 쓰면 안 되겠다고. 뭐 거의 그렇잖아요. 어? 그럼 주부도? 아니 왜? 그 주부 아닙니다. 그 주부 아닙니다. 이게 글자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기억하기 쉽죠? 옛날에 주방에서 귀부인들이 일했겠어요? 정실 부인들이? 귀족들이? 일 안 했지. 당연히 하인들이 일했지. 네. 나는 환경이 안 좋잖아. 소리니까. 거기서 일하는 내가 이거 먹을 자격이 있나 이런다는데 그다음 이건 뭐예요? 방향방자에 위에 집. 네, 지포가 붙었죠? 그러니까 집이죠. 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인들이 일하는 공간. 주잖아요. 이거하고 요거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그러니까 이거 주자 소리값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수잖아. 그잖아. 이렇게 변하잖아. 네. 남으니까. 이 소리값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한자 공부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리고 한자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소주가. 수주는 술주자겠죠? 소주, 네. 작은 소주방 옛날 아, 작은 주방. 아 작은 주방을 아니 왕궁에 왕궁의 그러니까 작은 작은 주방 숫자. 작은 숫자 뭐예요? 소주방? 당금이 나왔을 때 소주방 옛날 옛날 좀 처음 들어봤고. 그거겠지. 작은 주방이겠지. 제가 수신이 미쳐나요. 그런 거는 저는. 당금. 새가 이렇게 그 못 근처에 영시 크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큰 건 뭐 아닌 것 같아. 좀 뭐 일정 정도 규모 좀 되는 그런 아주 뭐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작지는 않겠다. 네, 작지는 않겠다. 저수지를 쓰는 거고. 이게 작지는 않겠다. 숫자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그 못가에 있는 나무에 새가 잠들어 있는 거야. 그려지잖아 그 모습이. 네. 왜 이 구절이 좋냐?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글로 돼 있다라면 바로 그려지는 모습이라는 거야 이 글자가. 네. 그런데 이거 불에 중이 들어갔다 그치? 여기서 달빛이 이렇게 확 비치고 있는 거야. 달빛이 비치고 있는 그 문. 문. 이게 누구겠어요? 이 친구 집이겠지.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본인 같은 느낌이겠죠. 거기에서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노크를 하고 있는 상태. 이 그림 그려지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아. 한적하게 있고 이웃도 그닥 별로 없는 그냥 그런 좀 쓸쓸한 집이야. 그 집에 찾아가는데 또 어떻게 찾아가냐면 이 고솔길을 거쳐서 들어가 봤더니 정원도 그닥 많이 화려하게 꾸려지지는 않았어. 그런 데를 갔는데 돌아보니까 못 주변에 연못 그 저수지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새들이 조용하니까 잠잘 수 있는 거지. 왁짝짓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구절은 뭐야 그러면 그걸 깨우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우가 표를 쓰지 말고 고를 쓰라고 그랬을까라고. 아이씨, 내가 뭐 한우 정도의 대학자가 아니지만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을 아주 이제 여기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다 조용히 해버려. 표를 쓰면. 그냥 미는 모습이니까 다 조용히 해버려. 이 적막함을 두드리는 건 깨트리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뭐 누군가가 나한테 이 자문을 구했다면 나도 곡을 쓰라고 얘기했어.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깨트리는 단어가 이게 더 시적인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아주 적막하고 새조차 잠들어 있는데 가서 문을 땅땅땅땅땅 이렇게 두드리는. 옛날 문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겨서 이걸 땅땅땅땅 소리로 두드리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소리가 이렇게 산이나 이 모태 이렇게 막 울려 퍼지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아마 한유가 그래서 고가 좋지 않냐?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한유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범죄자를 안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닐까? 밀고 들어가면 가택침이. 밀고 들어오면 도둑이야. 두드려야 씨가 돼. 밀었으면 범죄네. 밀었으면 도둑이 되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를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거 인병소 한거 한거리 인병소. 인병소. 추경입 황원
조경, 입황원, 조숙, 지변수, 조숙, 지변수, 승고월엄은. 승고월암은. 그러니까 이 고자가 쓰인 이유를 알겠죠? 여기서 퇴고라는 말이 비롯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도라는 시인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도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울렸던 사람들이 대학자였던 한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뭐 그렇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소가 불살려서 불살려서 불지르는. 네, 소주는 그거죠. 소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소주가 소주가 소주를 만드는 방이에요? 그게 장르에서? 아니요. 인터넷 찾으면 불사- 처음에는 딱 그 불사를 소주방이 써. 나와. 말 그대로 소주 파는 옛날 소주방. 그러면 소주방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음식한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방. 간이 뭐 다른 주방에 있는 그 간이 부엌인가요? 그런 거 아니야. 음식 만두가 아니니까 그거랑 큰 부엌 소주방이 되게 크잖아. 궁궐에서 쓰는 부엌. 불을 지필 수 있는. 궁중의 오늘 육초소 뭐 중에 제대로 한 게 하나는 없는데 뭘 또 해요, 야 진짜. 육초소 중에서 한 군데를 소주방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요리하는 곳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지. 저 뭐야 저. 지교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꽁치는 거예요? 한나라 광무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라 광무제라는 사람이. 한나라는 200년부터 200년까지라고 기억하세요. 이거 그 예수가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200년부터 200년까지 전 200년, 후 20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대충. 뭐 정확하게는 220년이고 뭐 200년 좀 넘는데요. 대충 한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정도 역사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 게요. 중국의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터전이 되는 나라가 한나라예요. 우리가 한문이라고 한족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이래요. 한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은 고조죠. 유방. 한나라를 두 번째 세운 사람이 있겠죠. 중간에 한나라가 쪼개집니다. 한번. 이때 쪼개져요. 이때라고 그냥 대충 기억하세요. 이때 조금 넘는데 이 신나라라는 나라가 생기죠. 이 신나라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새로운 세계가 생겨서 신나라라고 기억하세요. 왕망이라는 사람이 만들죠. 왕망이라. 왕망의 망자가 이렇게 쓰나요? 무성할 망자 쓰는 것 같은데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라를 만들었다가 단명하죠. 한 20여 년, 30년 만에 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나라가 들어서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한나라는 전이고 이 이후에 있었던 한나라는 후한이다. 이렇게. 전한에서 기억해야 될 왕들은 뭐 별로 없습니다. 한나라 고조나 한나라 무제. 사마천 사기 알죠? 내가 얘기했던 그 사마천 사기가 한나라 무제. 실질적으로 한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한나라 무제라는 사람이. 뭐 공과과를 평가하면 난 뭐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여튼 무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고조 무제. 그 다음에 후한에 바로 광무제입니다. 유슈라는 사람이죠. 유슈 우리 그 쿵푸 유슈. 그 유슈라는 이름을 가진 광무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왜 광무제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왜 광무제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무의 빛나는 업적이지. 왜 광무제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유슈가? 네? 무의 빛나는 업적이 있어서. 아니요. 왜 이 사람이 본인을 광무제라고 줬을까요? 본인이 지었어요? 아니잖아. 그 이후의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시호를 이렇게 줬을까요? 이 시호는 한 무죄에 필적할 한 만한 무제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네.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까. 네. 자기 자식이 지었겠지. 광무제 자식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죠. 시황제도 본인이 황제라고 얘기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광무제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광무제 때의 이야기예요. 광무제 때의 이야기. 광무제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유씨겠죠. 근데 이게 전한의 유씨인지 후한의 유씨인지 연결이 되는지 과연 연결이 될까요? 나는 뭐 이렇게 성씨만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들 때로 이어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왕족으로 이어진 유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왕족하고 전혀 다른. 근데 혁명을 하기에 아주 좋잖아. 내가 유씨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좋잖아. 얘들 타워하기가 좋잖아. 유씨가 다 작살이 나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세력 긁어 모아서 하기가 좋잖아. 그래서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유씨인지 궁금해. 네. 근데 되게 역사가 재밌는 게 220년 이후에 중국이 어떤 시대에 들어가냐면 삼국시대에 들어가. 그때 유비가 뭐라고 그래? 나는 전한의 중산 전왕의 후예다. 이게 씨발 특히 이 왕족 중에서 가장 애들이 많았던 게 중산전왕이야. 그러니까 이 중산전왕 자체가 애들이 엄청 많았어. 이 중에 하나. 근데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때 당시에 황제였나 뭐 영제 아들이었는데 영제 아들이 소제인가 그 아들이 뭐 그 황제가 얘한테 족합볼 돼서 여기를 황숙이라고 그랬어. 황제의 아집이다 라고 황숙이라고. 이 골때린 거지. 유비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 내가 중산전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씨면 내가 이성계의 적통이고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게 여하튼 한 나라고요. 이때 다시 만들어지는 나라가 광무제고요. 이 광무제라는 사람이 나라를 새로 만들었으니 이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겠죠. 처음에 만들었던 왕건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네. 그러니까 국가가 바로 무너져버리는 경우는 뭐냐면 초기의 왕권은 엄청 강해요. 강할 수밖에 없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대립구 혁명을 했어. 이런 사람들. 내가 땅 줬어. 이씨 말안 들어 죽어. 이렇단 말이야. 근데 내가 죽어버렸어. 나랑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태진이가 내 아들을 주군으로 모실 수 있냐. 좀 별도의 문제가. 근데 이 아들이 전쟁터에서 실체적 전공을 세운 적이 있는 아들은 왕조가 오래가. 당나라 이현하고 이세민이 같이 혁명을 했어요. 조선. 그쵸? 네. 그에 비해서 고려 어때요? 고려라는 나라는 오래갔다고 보기 힘든 나라예요. 실체적으로. 네. 고려가 4대 때 광종이라는 왕이 들어서면서 조금 안정이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왕들은 막 되게 빨리 막 귀족들 막 죽여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 귀족들한테. 평양에 있는 지금 치면 평양시장 요 정도 되는 사람한테 꼼짝도 못해요. 가서 거의 꼼짝도 못하고 이러다 보지. 그렇게 정변에 같이 참여했던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은 힘을 갖는 거야. 이방원이가 막강한 힘을 가져.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힘을 가지면 뭔 짓을 하겠어? 나랑 같이 정변했던 사람 싹 죽여버릴 거예요. 나랑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싹 죽여요. 그래서 이방원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돼야 내 다음에 있는 세종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있잖아. 자식을 위해서 다 죽여버린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조선이 초기에 강력한 왕국을 형성할 수 있었죠. 그 강력한 왕국이 계유정난이라고 아시죠? 네. 계유정난으로 작살이 난다. 그래서 세조가 아주 잘못한 게 하나가 조선 역사를 뒤집어나고 있죠. 여하튼 이 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쓰는 게 빈천지교나 조강지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예. 이 빈천지교. 가난할 때, 빈천은 가난하죠. 같이 어울리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빈자를 쓰고 유효를 쓰시고 천이야. 그지? 뭐 안빈낙도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안빈, 뭐 편안하게, 이 가난함을 즐긴다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고. 자, 빈천지교. 가난할 때의 사귐은 잊을 수가 없지. 근데 이거 뭐 요즘은 통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조자가 무슨 조자예요? 술찌개미죠. 술찌개미는 뭐야? 술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찌끄러기 같은 거야. 자, 이 조자는요. 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조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뭘까? 조조. 그렇죠. 조조입니다. 네, 조조예요. 네, 조조가 조조예요. 이게 길 거예요. 아니면 찾아보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이 조조.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번씩 그런 걸 보란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영화를 옛날 고전 영화도 이렇게 보면 깃발이 쫙 나갑니다. 근데 조가 써져 있죠. 조조군이야. 근데 깃발에 어떻게 써져 있을까요? 이 글자가 써져 있을까요? 깃발에는 이렇게 써갑니다. 통상. 네, 이것도 조자인데
항상 그 깃발에는 글자를 이렇게 써요. 왕건군이면 인구 왕자가 써져 있죠. 그렇게 다 자기 깃발, 유비군 보면 다 유자 써져 있어요. 손건군이면 다 손자 써져 있겠죠. 손자. 그러니까 그 깃발들을 보시라고. 원소군이면 원자 써져 있을 거예요. 성씨군. 그러니까 그렇게처럼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조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조자랑 관련된 거를 조금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보세요. 관련자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관련자. 조자 관련된 자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강자는. 너도 할 거야. 조죠. 저도 저기 한다고 조.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기 좋은 거야, 먹기 어려운 거야. 이 글자는. 이 글자는 먹기 어려운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를 먹고 산다는 얘기는 아주 쉽게 살았다는 얘기, 어렵게 살았다는 어렵게 얘기. 잘했대. 어렵게 산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나를 뒷받침했던 아내 라는 뜻이죠. 그럼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 당자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자당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자당. 자기 엄마. 친구 엄마. 친구 엄마. 친구 엄마. 자당은 친구 엄마. 이건 원래 연식이 되면 알아야 돼요. 순간 저기다 팔렸어. 순당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 친구 아버지. 네. 친구 아버지 순당. 자당 높임말이죠. 다른 사람의 엄마를 자당께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 엄마는 괜찮냐? 이 자체가 맞을 거예요. 이 자당께서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춘당께서는 무엇인가 그러면 아버지 괜찮으시냐? 언니 괜찮으시냐? 그래서 춘자라고도 하려나?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친자당.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이니까. 언니 아버지 잘 계시냐? 네. 그러니까 당이란 말은 또 저번에 우리가 이 당 자체가 그 집안에 있는 집당자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했을 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만났던 마누라는 내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당 내보내지 말라는 거지. 그죠? 집에서 내보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 같이 고생을 했으면 고생 안 하면 왜 쫓아낸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고사를 설명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귐을 먼저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그래. 그러니까 문장에서 우리 시도 보면 아까 뭐였어? 그 앞구절이 중요해, 뒷구절이 중요해. 뒷구절이 중요하지. 그래서 본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문장도 빈천지교가 중요해서 이 글자를 쓴 거야? 아니면 조광지처가 중요해서 이 글자를 쓴 거야? 조광지처가 중요해서 이 글자를 쓴 거야. 왜 조광지처가 중요했냐면 당시 광무제의 그 여동생인가 딸인가 공주가 하나 있었어. 그 공주가 결혼했는데 이제 애가 죽어가지고 이혼했어. 그만 다시 왔어. 왕실 다시 왔겠지.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광무제가 보니까 부하 중에 거기 있는 신하 중에서 송홍이라는 아주 청렴하고 뛰어난 신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효양공주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배필로 어떠느냐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공주를 첩으로 맞이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본초로 맞이해야 되는데 본초가 이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광무제가 불러다가 얘기를 하니까 송홍이라는 사람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빈천지교 불가마. 어려울 때 사귄 벗은 네가 알다시피 잊을 수가 없는 건 아니냐라고 광무제한테. 이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통용되는 얘기인 거야. 왜냐하면 삼국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참 기분 나쁜 얘기인데 그냥 옛날에 그런 얘기니까 처자는 의복이요 형제는 수족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의복은 받고 입을 수 있지만 형제는 버릴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한 관념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관념 속에서 이해하세요. 뭘 그게 아이 개새끼들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 새끼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근데 거고요. 한번 읽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두 구절을 써놓고 사람들한테 어디에 낙점을 찍으려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여기에 낙점을 찍고 여기에 동의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절은 광무제한테 너 알지 않느냐? 어려울 때 벗을 내가 버릴 수 없는 거 그런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적 논리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는. 그렇듯이 조강지처럼 버려도 그렇듯이 그렇듯이 여기야? 이런 사귐은 이럴 때 나랑 같이 생활했던 사람은 내가 내쫓을 수가 있느냐라고 울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광무제가 그 얘기를 더 안 하게 멋있는 되죠. 사람이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두보의 춘망을